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8월 2주차 8월 9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 가격은 0.30%가 상승하고 전세 가격은 0.20%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매매 가격은 0.02%가 상승하고 전세 가격은 0.01%가 하락을 했습니다. 매주 지금 큰 등락폭은 없지만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0.30%가 상승했어요.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37에서 0.39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서울은 지난주 0.20에서 이번 주도 0.20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지방은 0.20에서 0.21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역시 5대 광역시도 0.20에서 0.21로 8개도 0.21에서 0.23으로 그러나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이번 주 0.15%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0.53 경기 0.49, 인천 0.43, 충북 0.34, 부산 0.28, 대전 0.27, 충남 0.26, 강원 0.23, 전북 0.23 등은 상승했고요. 세종시만 마이너스 0.15%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요, 거래가 완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세종시 소담동에 소재하는 신축 아파트도 드디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샘마을 1단지 2018년 건축했어요. 지금 새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용면적 84.9917제곱미터가 지난해 11월 21일 8억 8,400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올 8월 7일에 한 건이 거래가 발생했는데 8억 2,500만 원의 거래로 6천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지금 총 5건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지금 거래 절벽 현상으로 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세종시 종촌동입니다. 가재마을 5단지 2014년도식 건축했네요. 전용면적 84.9424제곱미터는 지난해 11월 15일 8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올해 7월 20일 한 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7억 2천만 원의 거래로 1억 1천만 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거래 절벽 현상으로 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 단지는 7월 20일 이후에 한 건의 거래가 없습니다. 수도권은 0.39%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0.20% 상승, 인천 0.43% 상승, 경기 0.49%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20에서 이번 주 0.20%, 여름 휴가철 비수기지요. 그리고 팬데믹 사태 확산으로 거래 활동이 감소했으나 규제 완화 기대감이는 재건축과 주요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발생하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북입니다. 14개 군데요. 0.20% 상승했습니다. 노원구 0.32%는 하계동 구축과 공릉동, 월계동 위주로, 도봉구 0.28%는 창동과 방학동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중량구 0.21%는 면목동과 상봉동 중저가 위주로 신고가가 거래되면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입니다. 0.20% 상승했어요. 강남 4구입니다. 송파구 0.24%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 0.23%는 압구정동과 도곡동, 대치동 위주로, 서초구 0.22%는 서초동과 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 0.16%는 둔촌동과 고덕동, 길동 위주로 오르고 있고요. 강남 4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남 4구 이외의 지역 강서구 0.23%는 마곡지구와 가양동, 등촌동 중저가 위주로, 관악구 0.2%는 신림동과 봉천동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0.37에서 이번 주 0.43으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연수구 0.63%는 정주 환경이 양호하며 교통 개선 기대감 있는 성도동 위주로, 서구 0.47%는 개발 사업입니다.
청라, 의료, 복합타운과 신세계에서 스타필드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청라지구 위주로 부평구 0.46%는 재개발과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십정동 위주로 계양구 0.41%는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과 학군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계산동과 용정동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주 0.47, 이번 주 0.49%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안성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0.94% 상승이는데요.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 0.88%는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세교동 위주로 군포시 0.80%는 대암이동과 도마교동, 준신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 0.79%는 인덕원역 인근 위주로 평택시 0.79%는 안중읍과 고덕면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0.28%는 해운대구 0.50%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우동과 자동, 준신축 위주로 금정구 0.37%는 구소동과 부곡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사상구 0.24%는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과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0.27%는 유성구 0.31%는 교육 환경이 양호한 계산동과 원내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서구 0.26%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둔산동과 갈마동 위주로 동구 0.25%는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주 마이너스 0.06% 하락,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5% 하락으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소담동과 종촌동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면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주는 플러스 0.53% 상승했어요. 제주시는 지난주 0.69%가 상승했는데 매물 부족 현상과 투자 수요 증가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나 계절적 비수기와 급등 피로감 등으로 상승폭이 좀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전국의 부동산 시장 열기는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과 수도권 지역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인천 지역에서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그리고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등으로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추경 매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 요소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지금 팬데믹 사태와 가계부채 증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 등 불안정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9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51조 4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0월 또는 11월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이르면 이달 내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이달에부터 현실화가 된다면 팬데믹 탓에 파산의 벼랑 끝에선 자영업자 위기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1040조 2천억 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영끌 그리고 비투로 최고점의 부동산을 매수한 젊은 세대들에게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외부 충격 등으로 자산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